자기야 잘못했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고 봉합을 시키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80, 90%는 또 그 결혼 생활 중에 또 바람을 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외도를 한다고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을 받고, 그래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준다 그러고 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거의 80, 90%가 또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외도를 감행한다고요. 상간녀, 상간남이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다시 또 그중 배우자 하나가 또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보고 할게요.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나름대로 조금 상담하면서 몇 년간 느꼈던 부분들을 좀 종이에다가 정리를 해왔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타고난 바람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버릇 개 못 줍니다. 남편이 아니면 와이프가 아무리 절세 미남 절세 미인이라도 바람 피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펴요. 미스코리아 지나고 살아도. 그리고 진짜 바람 안 피는 사람은 매주 불쾌이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안 핍니다. 다 타고난 성향대로 살더라고요. 연애 시절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하고 중첩되는 연애, 소위 말해서 양다리 내지는 세 다리 걸치기라고 뭐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들켜가지고 자기야 잘못했어, 뭐 요강 들고 벌쓴다 그러죠. 요즘 젊은 분들은 요강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 요즘 밤에 앉아서 눕는 요강 들고 벌쓸 정도로다 이러고서 자기야 잘못했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고 봉합을 시키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80, 90%는 또 그 결혼 생활 중에 또 바람을 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외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용서도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앞날을 설계하시는 게 본인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바람을 피다가 걸려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갖고 사내 안 사내 뭐 가정법원 간해하고 저 뜯고 싸우고 하다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을 받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제 바람 피다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래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준다 그러고 삽니다. 봉합을 시켜놓고. 근데 이런 경우도 거의 80, 90%가 또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외도를 감행한다고요. 이건 뭐 상대방 배우자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생겨서도 아니고 타고난 바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간통죄 없어졌지요. 형법 제241조 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인가 하여튼 위원 쪽으로다가 판결 나가지고 저 뭡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간통을 하게 되면 형사소추는 못하고 민사상에 그 어떤 이혼 청구 소송하고 상대방에 대한 상간녀, 상간남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 게 현실인데, 요즘 사실 불륜 상담도 많이 하러 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 드냐 하면, 뭐 솔직히 저도 인간이니까 뭐 자기네들이 하는 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사회적인 잣대로는 불륜이잖아요. 내가 이런 상담해주고 내가 그 돈 받고 살아야 되나 생각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불륜 즉 간통으로 인해서 그 살던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고 상간녀, 상간남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어떤 경우는 또 두 가정이 있다, 유부녀, 유부남이 만나서 그러면 두 가정이 다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가정이 해체된 다음에 상간녀, 상간남이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중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다시 또 그중 배우자 하나가 또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집어로 개 못 준다 그랬죠. 그리고 한 번에 또 어찌됐든 아픈 상처, 그래도 상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깼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두 번째 가정에는 헌신적으로 충실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배우자 또는 서로 간에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자기네들 출발점이 정상적인 연애나 중매가 아니고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불륜. 그래서 다시 깨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의부증 내지는 의처증 때문에 가정 불화를 빚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녀 대학 입시? 아닙니다. 궁합? 아닙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아닙니다. 뭐 문서 취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꽤 높다는 게 맞다는 거를 저는 현실의 이 생활에서 느껴요. 이혼 상담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불륜 상담하고 그게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오전부터 연속 4팀의 이혼 상담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여자 손님 3팀, 3분, 그리고 남자 손님 1분. 그래서 그날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4사람의 손님을 보내놓고 나서 중간에 짬날 때 잠깐 담배 한 대 펴물고 베란다에 나가서 이게 내가 무슨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도 아니고 이게 내가 뭐지? 하고 혼자 좀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 세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피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를 의심해요. 신기하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바람을 피다 보니까 멀쩡한 그 배우자 상대방을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고 억측과 추측과 환상, 상상으로 왜 전화 안 받았어? 예를 들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전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통시장 같은 데 시끄러운 데 가서 전화벨 울리는 거 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운전하다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담도 많이 들어오냐 하면 우리 아저씨는 그렇게 몰래 바람 피면서 내가 잠깐 전화 안 받으면 죽일 듯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기본이 뭘까요? 호화로운 집? 연봉이 빵빵한 직장?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스펙이요?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예요. 그게 깨지면 그 결혼 생활은 다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